오늘은 제가 파인애플을 하고 이제 백화점 갔거든요. 며칠 전에.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자주는 안 가요. 어린이날에. 우리 집에 23살짜리, 23살이가 4살이가 아들내미 어린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이지. 네 어린이날인데 백화점을 가자. 내 옷을 살라고. 그래 가가지고 옷 몇 개 사고 있잖아. 그죠? 지 옷 사는 건 내가 모르겠고 알아서 네가 사면 되고 이제. 그래 한 번씩 이래 가면은 이렇게 이런 색깔 파는 데가 있어요. 이런 메이커들이 있어. 가면 이제 걸려 있는 거 쭉 이렇게 사요. 이렇게 입혀 있는 거 그냥 산다. 입혀 있는 거. 자, 옷 잘 못 입으면은 마네킹에 입힌 거 사면 돼.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마네킹이라. 내가 안 이뻐 그죠? 근데 이렇게 세트 맞추기는 얼굴하고 따로 놀아도 세트 맞추기는 딱 좋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봄도 되고 해가지고 초록색 입었거든요. 다음에는 더 특별한 거 하나 입고 올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여기 말고도 다른 강의들이 많잖아요. 강의 오기 전에 생각을 조금 해요. 이렇게 한 하루 전쯤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어떤 이야기 해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을 명리하고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명리하는 사람들이라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 습이 있잖아. 그죠? 이게 말투에 묻어나 있거든. 그런데 항상 보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시험을 치고 나면 꼭 우리가 말하면 잘했다 또는 그래 어떡해 네가 섭섭한 거 보니까 나도 되게 마음이 그러네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하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있죠. 그죠? 내가 슬픈 것보다 내가 이래 하고 속상하고 슬프다 또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더 억울해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더 슬퍼하면은 조금 풀린대. 맞죠?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시험을 조금 이제 내 진짜 시험 못 쳤다 그런데 옆에서 그래 맞아 니 진짜 못 쳤다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다 못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공대생 애가 있는데 이 시험 기간이었던가 봐. 와서 한 말이 엄마 빵점이었다 하더라고. 엄마 나 빵점 맞았어 이러더라고. 뭐 빵점 맞을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도 모르게 했는 말이 너가 반 다 빵점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아니 이게 이제 우리 엄마들이 마음이잖아. 그게 뭐냐면요. 니만 그러면 안 되고 다 같이 되는 건 용납이 돼. 우리 웃기잖아요. 그래서 물으니까 저거 반에 다 빵점이래. 제 시험 친대. 그러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외로워서 나 남자친구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상대 친구가 나도 없는데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요 또 이게. 어쩌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게 나라는 사람을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나하고 놀고 또 이제 혼밥 혼술 하듯이 나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파인애플처럼 이쁘게 가야지. 이쁘다 하면 나도 기분 좋고 그래. 그죠? 다음 주에는 단풍처럼 해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명리에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어릴 때, 아기 때는 특히 엄마 사랑 먹고 자라고 이제 선생님 사랑 먹고 자라잖아. 그죠?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자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떤 행동할 때마다 잘했다 이야기도 하고 조금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포도 해주고 하고 친구들 옆에서 같이 막 덩달아서 막 부시작부시작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어깨가 이만큼 커지잖아. 지가 뭐 잘못했는데도 같이 막 이게 또 뭐 있잖아. 뭐냥 된 듯이 이렇게 행동하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비경급제 많은 애기들은 어릴 때 학창시절에 친구 참 조심시키라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잖아. 옆에 친구가 같이 막 움직여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애기들 보고 비겁이 많은 애들은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안 돼요. 성인 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릴 때는 관이라는 속에서 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비겁이 많아서 무리를 움직여서 세력을 만들다 보니 관 속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처음에 봤을 때 처음 상담할 때 진로라든가 또는 이런 걸 걱정한다든가 요새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 벌써부터 진로 상담 옵니다. 와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보면은 비경급제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하고 놀고 있는지 항상 그 친구들하고 엄마가 친구 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처럼 친구 못 사귀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요새 친구 없어요. 친구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항상
그 아기 때는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경급제 그런 친구들이 제일 왕성하고 크거든. 관보다 더 크다고 느낀다고. 막 이렇게 막 어깨가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애가 나쁜 애는 아니었다 그래요. 우리 아는 착한데 항상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를 잘만 만났어요.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야. 원래부터 본성이 우리 애는 착했는데 비겁의 급제의 친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사주 볼 때 사주 총편 해줄 때 애기가 비경급제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무조건 애 친구 잘 만나라 하세요. 그리고 친구 만나게 되더라도 엄마가 어떤 친구 만나는지 밥도 사주 보고 친구처럼 같이 대하세요. 엄마 자체가 친구가 되면 돼요. 비급이 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에서 한 개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그 친구한테 내가 해가 되는지 우리 애기가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조금 길이 잘못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주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모든 엄마들은 우리 아는 착한 데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간에 비경급제를 갖고 있는데 내 일지 밑에 갖고 있는 거, 월을 갖고 있는 거랑 급제가 밑에 지혜, 시지에 갖고 있는 것이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급제 밑에 있는 그 지지가 굉장히 강한 지지를 왕한 걸 갖고 있으면요. 이 아이가 급제한테 후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급제한테 후달릴 수 있으니 그런데 그 급제라는 게 내가 키우는 우리 애기하고는 다른 게 급제잖아. 우리하고 다른 게 급제죠. 색깔이 다르고 가정교육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이게 급제잖아. 그러니까 이 급제의 힘이 너무너무 강한 거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4월에 경금이 있고요. 내가 신금이죠. 그죠? 그러면은 급제가 힘이 좋죠. 이건 알죠? 이게 생지 앉았습니다. 그죠? 경금은 생지 앉았어요. 이러면은 항상 친구 만날 때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제일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엄마가 친구 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엄마가 친구가 돼서 아이를 잘 보더듬어 주면 돼.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세 번째, 어떤 친구 만나더라도 휘둘릴 수 있으니 왜 휘둘린다면요. 아기는 아직까지 어리단 말이에요. 열이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휘둘릴 수 있으니 항상 옆에서 신경 쓰고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친구가 돼줘. 근데 요새는 엄마 아빠 다 친구 되더라. 우리 때 같지 않아요. 권위의식이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같이 놀아도 주고, 같이 애기들이 게임방에서 놀면 아빠가 같이 앉아가 게임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급제를 잘 이기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것만 잘하면은, 우리 애는 착한데 얘 때문에 잘못됐다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반대돼요. 사준 경금이고 신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한테 해코지 않은가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 마음에. 우리 애가 멜바나 나가서 한 대 때리고 오면 좋겠습니까? 맞고 오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 아니, 맞고 오는 것도 진짜 이거는 너무 속상하고. 때리고 오는 거 이것도 문제라. 둘 중에서 한 개잖아. 그죠? 근데 이럴 때는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옆에서 주위에서 봐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경급제라는 게 있으면은 관에 대항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렇게 경신 이렇게 있으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관에 대항해서 본인이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선생님보다 우리 세력이 더 크니 막 선생님하고 이제 반항하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관이라는 게 이 관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관이 여기 덜렁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관은 약해지는 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하면 인성이 꼭 필요해서 엄마 같은 마음이 관인 상생돼서 돌아오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애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이 중요하면 인성이라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 교육하다, 착하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에서 인성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바른 교육을 받다. 관인 상생 이 뜻이요. 바른 교육을 받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중요하다 하지. 사실은 관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더 좋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비경급제라는 거를 볼 때는 어릴 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비경급제가 있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비경급제가 많은 친구들이 사회생활 할 때 자기 능력으로 아주 힘차고 멋지게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계속 뭐가 일이 힘들어지느냐? 이건 뭘 보냐면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똑같은 사주팔자라도 틀려요. 임상해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비경급제를 다루는 거를 어떻게 했느냐예요, 얘가. 그런데 애기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르니까 비경급제를 잘 못 다뤄요. 인성으로 엄마가 다뤄줘야 돼요. 부모가 다뤄줘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자꾸 이제 습관화 들이고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지.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얘가 살아왔느냐. 비경급제가 많아서 신앙하더라도 가정교육이 어떠느냐 이런 걸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르게 다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은 사회생활 할 때 분명히 자격 면허증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월지가 주로 보면 비겁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양인격이라든가 근록격, 대부분 근록격은 뭐 면허 자격증 이런 거 들고 나와요. 그런데 또 생각을 나는 근록격이고 양인인데 자격증 없는데 그래 안 했겠지 어릴 때. 그렇게 안 했겠지 안 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격증 면허증 또는 이렇게 우리가 자격 면허증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많을 때는 관인이 또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관인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요. 사회생활 하기 전에 만들어져가 나와야 되는 게 관인이라.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식재를 써야 돼요. 세상에서는 식재를 쓰고요. 관인은 어릴 때 써야 돼요. 우리 애기들 이래 보면은 이제 관인 구조 애들은 참 이쁘게 이쁘다 하는 거 보면 있잖아. 참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바른지 모른다. 그래서 보면 숙제도 잘하지요. 뭐 말도 잘 들지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이 들면은 관인 구조 애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회생활 할 때 관인 구조 조금 힘들어요.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내 능력을 표현할 줄 아는 친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회생활은 식재로 더 많이 쓰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그래서 본인이 일간에 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애기 오픈해가 요즘에 임상하면 애기들 이렇게 이름도 많이 짓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있잖아, 그죠? 전부 다 근은 와 그리 많겠노, 요새 애들이. 진짜 그렇다니까. 얼마나 힘이 좋을지 모른다. 근이 좋다는 건 엄마 아빠가 밀어주는 힘이 좋다는 뜻입니다. 비겁이 많다는 건요. 근하고 달라서 보통 비견은 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겁은 천간에 있는 것들이고요. 또 지지에 또 비견급제 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뿌리가 있어서 부모가 가정교육을 시켰다는 뜻이 아니고요. 천간에 비겁만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근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느낌이 약간 인성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뿌리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물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몇 대손이고 이런 묻잖아요. 몇 대손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6.25 때 이럴 때 보면은 고아원 진짜 큰 거 많았었죠. 그때는 몇 대손 누구 물으면 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이 없는 거예요. 비겁이 없는 게 아니라 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깜짝 놀란다니까. 애들 태어나는 거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놀라요. 그는 웬만하면 다 있고요. 강하게는 무지하게 강하고. 원래 우리 이렇게 사주팔자 볼 때 신약이 한 70%, 신강이 20, 10% 이랬잖아요. 요새는 웬만하면 다 강해요. 진짜 강해요, 요새. 그러면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면은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인성으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학위 같은 거 말고 자잘한 거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는 한 달만 해도 따잖아요. 그런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은요 식재로 따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선생님 나는 관도 없고 인성도 약한데 난 자격증 진짜 잘 따는데요. 잘 따요. 재성으로 따요. 그런 분들은 재성으로 따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막 몰빵해요. 막 에너지를. 그래서 짧은 기간에 따는데 대신에 재성으로 따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있잖아, 그죠? 이제 큰 면허는 없습니다. 의사 면허라든가 있잖아, 변호사 면허 이런 정도는 없어요. 이건 없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격증 있잖아요. 바리스타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무슨 자격증 주로 민간 자격증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이건 인성으로 따는 건 아니니까 인성으로 따는 거는 유지가 돼서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재성으로 공인중개사도 진짜 많이 따더라. 쉬워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제 생각에 그만큼 우리 이제 머리는 무궁무진해서 한다면은 자격증 딸 수 있고 시험 잘 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떠냐는 건데 요즘 부모들은 뭐 아기 넣으면은 잘 키우잖아. 그죠? 갑자기 옆으로 한번 세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이제 조카뻘 되는 애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요즘엔 대부분 보면 아기가 이제 아기 놓기가 쉽지가 않죠. 잘 안 생기는 거 알죠? 뭐제 뭐 갈수록 더워지고 화기가 많아져도 아기가 잘 안 생기고 수기가 많아도 이게 안 생깁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화기가 굉장히 많은 경금일주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7, 8년 됐어요. 근데 아기 놓는 것도 때가 있잖아. 우리는 때 없었습니다. 생기면 났어요. 근데 요새는 생기면 놓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하대 애들이. 뭐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니까 이때 아기 가지고 아기를 이제 낳아서 이제 보육도 해야 되는데 둘 다 시간이 어떤가 이런 거 참 봐요. 진짜 되게 현명하게 살아요 요즘 애들은.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은 아기 놓는 시기가 살짝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죠? 엄마 아빠가 튼튼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덜 튼튼할 수도 있어요. 아기 놓는 시기를 지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30대 때 결혼해가지고 뭐 일구느라고 집도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이거 하느라고 조금 지나고 우리가 몇 년 뒤에 가지자 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맞잖아 그게. 여기는 뭐에서부터 나오냐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애기도 부산물이에요. 뭐냐면은 내 거예요. 내 소유. 우리 물건 사듯이 내 거. 그래서 참 소중하게 내가 키워서 잘 돼야 돼요. 아주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요. 우리 예전에는 애들 5명, 10명 놓으면은 나왔으니까 났어요. 아니, 그냥 내 애니까 났잖아. 그죠? 근데 그중 잘 되는 애 있고 못 되는 애 있잖아. 그죠? 그냥 엄마 아빠가 해줄 만큼만 그냥 해줬다고. 해줄 수 있는 건 뭐 집에 많으면 좀 해주고요. 그중 좀 이렇게 조금 되게 별나게 키우는 엄마도 들어있지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벌써부터 계획을 한다는 거는 원래 아이가 나오는 거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이제 3박자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데 원래 아이가 나오는 것도 이 아이 자체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얘도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했는데 니는 언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얘한테. 근데 걔가 거기에 맞춰가 나올 수 있냐는 거지.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그냥 자연분만은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한데 아기 가질 때도 쉽지 않기 때문에 냉동 뭐 난자독하고 뭐 되게 뭐가 많아. 종류도 많아. 방법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젊은 이제 냉동 난자도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젊은 이제 엄마에 있잖아. 그죠? 그 어떤 기운이라고. 그거 맞기는 맞다. 냉동됐으니. 내가 32살에 냉동 난자를 딱 냉장고에 있잖아. 냉동실 보관했으면은 내가 40대에서 아기 낳아도 32살에 그 있잖아. 그죠? 그 에너지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아기 놓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 하려면 지금 내가 너무 옆으로 갔다. 근데 뭘 이야기 하려면은 대구에 이제 뭐 어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디에 되게 잘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갔다는 거지. 이모야가 많이 바쁘니까 내 이야기 안 들어줄 거야 싶어가. 근데 좀 못된 이모거든. 그래 갔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애기 놓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대요. 그까지도 괜찮아. 애기가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까지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되게 이제 둘 다 굉장히 바르고 직장생활 진짜 잘하고 자기 사업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뭐 집도 이제 큰 집이고 다 모든 걸 갖춰놨어요.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애기만. 그런데 결혼은 그냥 애기 보통 우리 같으면 애기 가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설득을 시키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오행에 뭐가 있으니 어떻고 뭐 어떻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까지도 괜찮은데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든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밑에 화기가 많고 소띠에 미월에 경호에 또 오신가 이렇게 화가 많아요. 그것도 많아요. 천간에 뭐 경금 뭐 이게 수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애기 놓으면은 100% 장애다. 애기 놓으면 100% 장애니까 놓지 마라. 놓을 마음도 갖지 말고 어떻게 있잖아, 그치? 준비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악담이 어딨노? 애기 잘 안 생긴 것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막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봐 하고 우리 휴대폰 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운의 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경금일간인데
진토도 없고요. 임수도 없어요. 식상고도 없어요. 걔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유산되고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운이 아니 사주에는 없어요. 대운이 아니 없는데 대운에 이제 해자축으로 흐르는데 경금이에요. 경금인데 대운이 해자축으로 흐르는 식상고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굉장히 잘 흘러요. 뭐 축토도 이제 소띠니까 하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 해자축에 흐른 이 대운에 보니까 우리 12운성에 보니까 있잖아. 사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묘.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지. 본인이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건 100% 맞다. 그래서 대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니 세운에 아니 사주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운에서 지금 들은 것이 자체가 이건 사다 묘다 이래가지고 얘는 죽은 애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이제. 그리고 불구가 들어온다. 우리 이제 12신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12신살 이야기하면서 이거 안 보라고 여기 써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망신 뭐 이런 거 써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이거 봐라 이거 안 써 있나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집이. 그러니까 우리 그 언니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야는 이제 말 못하고 무서워서 언니가 전화 와서 나한테 아주 작게 전화통화 언니하고 내하고 둘밖에 안 돼. 목소리는 와 그래 작겠노. 이거 비밀인데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래 했다. 근데 내한테만 이야기해도 진짜 그렇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우리 아가 그런지 내한테만 이야기해봐라. 내가 걸러서 이야기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할 이야기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 대신에 얘가 이제 소띠인데 미월에 경호 이렇게 해서 또 화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미술학은 무지하게 크게 해요. 직원도 되게 많고요. 미술학은 또 크게 하고 무지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 이제 대운이 식상이 너무 크니 내 사주 속에 식상이 약하니까 대운으로 식상을 이만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애들 초등학생 학원 가겠지.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주고 좀 노력해라. 그리고 지지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여자들 이야기입니다. 지지가 너무너무 뜨거우면요. 아기가 착상이 잘 안 돼요. 원래. 왜 이제 이렇게 줄은 2줄인데 막상 병원 가니까 2, 3주 뒤에 가니까 없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뜨거워서 우리가 항상 아기 만들어내는 거는 수생목으로 만들어내요. 수생목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엄마의 자궁은 촉촉해야 돼요. 항상. 근데 수가 있어야 돼요. 수생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가 목이라는 생명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런데 화가 많으니 수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수 자체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가 들어오는 운에. 근데 지금 대운은 수운이 왔으니까 귀에는 열렸잖아. 지금 자꾸 뭐도 한번 해보자 귀에는 열려 있고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지의 여자분들이 이제 보면은 수가 많으면요. 아기를 가지는 건 잘 가져요. 그런데 이게 잘 흘러요. 계류유산이 무지하게 잘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발 이렇게 다리 매달고 좀 있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라는 거.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한 달 정도 병원 입원하세요. 꼼짝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기본 타고나기를 몸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거 화기가 많으니 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일러줘야 돼요. 맞죠? 우리가 이런 공부한 사람 같으면은 수가 지금 부족하다. 니는 수가 부족하니 애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장애다. 이러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모든 사람들은 오행 다 있습니다. 대표되는 오행이 화기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수가 부족하니 수는 좀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행으로 수라는 건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물 같은 거 많이 먹는 것도 막 흐르니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순환이 안 되니 순환 되도록 운동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수가 주는 우리 이제 정신적인 걸로는 수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을 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화기 많은 경금이라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항상 뭐 불안하고 막 예민하단 말이에요. 불안한 생각하지 말고 예민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좀 힐링하는 거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집의 환경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왕이면 또 약도 좀 지어 먹고 우리는 약은 지어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명리 공부하고 나는데 자꾸 한약을 지어준대요. 한약을 어떻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분이 저 예전에 같이 공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때 공부한 분이 본인은 이렇게 기초 명리를 공부하고 본인 한의사 아니거든요. 근데 건강에 대한 거 달인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오면은 약재를 처방해 준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건강 생각 이제 건강하고 이제 소염 몇 그램, 건강 몇 그램, 내가 백출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다면서 하는데 우리는 있죠. 약사가 아니라서 한의사가 아니라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하면 안 되고 약은 한의사한테 가서 이제 지어 먹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열 많고 뜨거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화기가 너무 많으면은 열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화기가 많으면은 발딱발딱 뛰는 느낌이랑 깨구리 뛰는 것처럼 막 그렇거든. 이런 것들을 좀 안정스럽게 해야지 수생목이라서 애기도 잘 이렇게 착상을 잘해. 불안한 마음 같은 거 없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왜 있잖아. 그치?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까지는 좀, 그래도 그까지는, 아이고, 뭐, 우짜겠노 싶은데. 아니, 애기 놓으면은 장애 놓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불안해서 애기 놓겠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제 기본 우리가 이 공부하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아니면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 그럼 공부 안 하는 게 더 낫다. 훨씬 낫다. 공부하는 게. 공부 우리가 왜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기본 인성으로 키운다는 그 의미는 그 뜻입니다. 왜 인성을 키우냐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애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관이라는 조직 속에서 관인상생에서 관이라는 틀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잘 예스하는 거, 예하는 그런 순응하는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관인상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관이라는 규칙이라는 거, 질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비경겁제의 세력이 커요. 그거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요? 맛있는데요? 이거예요. 그냥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알고 아는 사람이 안 하는 건 벌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애기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러면은 벌을 못 받죠. 그죠? 그냥 그 훈육을 시키지요. 우리가 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라서 그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데 어른은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어떤 우리 길 가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가는데 있잖아. 담배 피면 딱 잡히잖아. 그죠? 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릴 때는 관인상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우리 사주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 애는 관인상생돼 있는데 왜 공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애기는 사주에 보면은 정관정인 월지에 관인상생돼 있는데 왜 우리 애는 성적이 안 좋고 좋은 학교 못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학생이 해야 되는 거, 뭐가 해야 되는 거, 어느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교육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쩌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공부도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되면 저는 최소한 숙제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인상생 잘 되면 숙제는 해요. 그리고 난 데는 자기 머리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재밌다, 안 재밌다 이러는 거는 식신상관 이런 거 있으면 재미는 나는 이런 과목이 재밌어, 나는 이게 재밌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기면은 막 에너지가 더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관인상생되고 식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성적이 굉장히 월등해요. 왜? 시키는 숙제하고 시키는 거 이제 뭐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성적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져요. 그런데 관인상생 안 하고 싶은 것만 많으면 해야 될까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있다고요. 저는 관이 약해요. 되게 식상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대학 갈 때 수시로 간다 하잖아. 그죠? 성적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거는 이렇게 과목이 보통 되게 많잖아. 10과목씩 되고 와 그래 많겠노. 그중에서 몇 개 좋아하는 거는 100점인데 나머지 몇 개는요. 거의 5점이라.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불러가지고 5점 맞기가 힘들대. 찍었는데 어떻게 못 찍냐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저는 식상이 너무 많아서 관이 약해요. 선생님이 오늘 내일은 생물하고 뭐 생물 시험 칩니다. 이러면은 전날 생물 공부해야 되잖아. 이 생물 공부 친다는데 생물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물 가정 이런 거. 이게 하기 싫은 게 내 혼자 딴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너 5점밖에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막 섞어 놓으니까 성적이 이만큼 떨어져요. 그럼 모의고사는 참 잘 봤어요, 되게. 모의고사 성적이 참 좋았는데, 모의고사는 보통 보면 좀 이렇게 국영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야, 성적은 아무리 해도 그게 식상이 많으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내 생물하고 가정 시험 치면은 이걸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여기에 눈이 더 가고 이게 재밌는데, 어떡해. 그래서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은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돼요. 왜냐면요. 학원 가서 기본 해야 될 걸 하고 난데 네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아니, 최소한의 기본 되는 거 있잖아. 우리 최소한 기본 되는 국영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놓치면은 나중에 대학 못 가는 그런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목들,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왜 선생님 제가 학원 가라 했겠노? 식상 많은 애들은 말 안 듣거든요. 엄마 말 안 듣거든요. 엄마가 제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 학원에 가서 어떻게라도 가다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다야 된다. 가둬서 숙제 안 하면은 해트로도 좀 맞고 막 혼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에 니 하고 싶은 식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적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적으로 다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왜 아기 때는 교육이 안 됐으니 최소한의 교육은 돼야 되고 최소한의 가정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이럴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비경급제가 걸림돌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식상 만화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걸 문제시 삼았는데 요즘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즘 애들은 공부 안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어떤 친구, 어떤 사람 만나니 어떤 사상을 가지냐예요. 사상은 비겁으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이 생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하고 다른 뭔가가 움직이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이제 자기 철학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철학이나 사상이 아기 때 딱 이렇게 고정되어 버리면요 못 바꿉니다. 그거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비겁이 많은 친구를 보면은 이제 항상 저는 그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친구들하고 어떻게 노느냐. 엄마가 친구가 돼 줘라 이 뜻이에요. 요새 친구도 별로 없어요. 엄마가 친구가 돼 주려면요 엄마는 속 디벼집니다. 애 하는 거 다 같이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다. 엄마가 친구가 돼야지. 아무도 친구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살피지. 네, 친구한테 맞고 머리 불난다. 열받는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연세 진짜 제 아기 때 저희 집에 되게 귀한 오빠가 있거든요. 아주 귀한 오빠가 한 분 있는데 저 아직도 그 귀한 오빠가 좀 내가 쫓겨날 때니까 오빠 한 초등학교 정도 됐죠. 그런데 오빠가 한 대 맞고 왔어요. 맞아봐야 얼마나 맞겠노? 할부지 버섯발로 나와가지고 손잡고 누가 그랬냐고 그렇게 모르겠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가 때려야 된다. 맞아봐야 된다. 때리는 아들 아니 네가 때려야지 맞고만 안 된다. 할부지가 돈 물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귀한 아들은 그러세요. 옛날에는 근데 맞고 오는 것도 문제고 때리는 것도 문제야. 그거는 그럴 것 같으면은 엄마가 친구가 돼주는 게 맞죠. 친구가. 저희 엄마는 진짜 몇 대 독자거든요. 저희 오빠가 2대 독자예요. 그런데 저 어릴 때 기억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옆에 남자 여자 짝꿍을 하잖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겠죠. 오빠하고 제가 4살 차이 나고 3학년 차이 나는데 옆에 여자친구겠지. 여자친구가 좀 깨작깨작거렸던가 봐. 근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 오빠 문제네. 찡찡찡거리더라. 나 옆에 짝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신발 양말도 안 신고 나가더라고. 막 이래. 몰랐어요, 그때까지. 엄마 신발 안 신고 나가는데 선생님 찾아가는가 봐, 엄마가. 초등학교도 옛날에 학교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시간 너무 이제 초등학교 엄마가 또 그래도 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지. 우리 애가 이렇게 했는데 옆에 짝이 뭐라 하는갑더라 하면서 엄마가 이만큼 있잖아. 그죠? 화를 가는거 참 부드럽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어머니 신발 안 신으셨네요. 무지하게 귀한 아들이잖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몇 대 독자에 딸 7, 8명 있고요. 딸 이만큼 있고 아들 하나. 이래 되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목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빠는 다 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이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아이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최고고요. 모든 아이들이 부모 입장이 최고지만은 맞아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요.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키워요. 그러려면은 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치?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의사가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니더라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 능력을 키워주려 하니 그으로 자꾸 이제 능력을 만들어주고 사람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네가 뭐 하고 싶은지를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요즘 친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참 잘 키운 거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하면은 모든 애들이 나와서 전부 다 자기가 다 잘났어. 자능력 있어. 그러면 허드렛 일은 누가 하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도 공식적으로도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시에서도 평생 교육행위를 만들어서 나이든 우리가 허드렛 일을 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이가 든 사람이
아이들의 머리도 못 따라갈 뿐더러 애들이 하기 힘들어 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는 이런 허드렛 일은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대신 좀 해주자. 작은 보수를 받고. 선생님 그렇게 인상 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시점에 왔어요, 그냥. 아니, 놀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것도 되게 즐거움입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 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지금 애들, 우리가 지나온 과정에 애들 이야기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 이야기하면은 행복은 이야기해서 노년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요.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면은 나 노후에 행복하겠냐, 돈 있겠냐, 이거 잘 물어보세요. 그죠?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노?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물어보면 내 행복하나? 내 스스로 물어보면 되는 거고, 니 혼자 잘 살 수 있겠나? 내한테 내가 그걸 보고 물어보면 되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천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편인상관, 평가. 이런 거 있으면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불안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없고요. 천간에 뭐 인성이나 이렇게 뭐 귀신, 식신이 있으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런 걸 중심으로, 특히 격은 더 심하겠죠. 편인, 상관, 평간 이렇게. 그죠? 잘 물어본다니까? 지금 이 시점을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아닌 사람들은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은 우리 보면은 순용이에요. 길격이에요. 그리고 길신인데, 이런 글씨가 많은 분들은 지금을 안 물어봐. 이런 거, 이 선생님 이런 거 아시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인형 눈 붙이고 있으면서, 내가 내일 때거리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자꾸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자꾸 걱정,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미래에 나이 들어서까지 뭘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미래가 무슨 미래냐면요. 지금 말고 다음 순간을 이야기해요, 다음 순간. 내일이 되기도 하고요. 내년이 되기도 하고 10년 뒤가 되기도 하고 50년 뒤가 되기도 하고 지금 아닌 다음 순간 1시간 뒤가 되기도 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불안증 때문에 우리 이제 종교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을 다 괜찮다 해주잖아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특히 더 그래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이 지도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왔으니까 도와줬어요, 나는. 그죠? 맞잖아,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왜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스토커한테 물어보면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똑같아요, 그냥. 나한테 도움을 청했으니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런 사람들한테 몰려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편인상관, 평관. 그래서 우리는 명리 공부하는 사람, 이런 것이 천간에 있어도 공부 좀 많이 합니다.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한 번씩 사주팔자 글자도 바꿔. 시도 막 바꾸고 있잖아요.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시가 아닌 것 같아. 느낌에. 우리 엄마가 연세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시도 좀 바꿔놓고 있잖아. 그죠? 날짜도 바꾸고. 스스로 자꾸 위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가, 스승이, 친구가 너 참 잘했어. 이번 성적 좋아가지고 참 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요. 많이 이제 속상해하면 너 그래 하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슬픈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슬퍼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위안도 같이 가지면서 내가 슬퍼서 뭐라 했는데 친구가 더 많이 울면은 괜찮다 해줘가면서 있잖아. 그죠? 또 이제 그 시기 또 지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들어서 60갑자가 지나가면요,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나한테 니 잘했다 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니 많이 힘들지 하고 토닥할 사람도 없고요.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하나 그러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고 손잡고 나가보자. 그거 누구 하고 해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60갑자는 한 번에 모든 기운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 한번 받아봤잖아, 그죠? 그럼 60 하나부터는 내가 상대가 돼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어릴 때는 옆에서 다 이제 친구나 뭐 선생이나 또 뭐 부모님이 그래 해줬는데 60 하나부터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이제. 60까지 살고 옛날에는 이게 수명이 60까지도 못 살았잖아요. 그때는 뒷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60 하나부터는 살아봤으니 한 바퀴 돌았으니까 우리가 모든 역할은 주고받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참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랐으니 나한테 자연이 또 사람이 또 문명이 나한테 그만큼 혜택을 줬어. 60 하나부터는 내가 줘야 돼요.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있지? 우리가 이 나이 돼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좀 남았어요. 조금 몇 년 더 남았는데. 근데 아니 60 넘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그러겠노?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 가서 내 좀 잘났는데 내 좀 뭐뭐 했는데 성적 좋아 이러면 누가 막 이 좋다고 그래 해주겠나? 아니 그것도 더 어렵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것이들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상담할 때 이야기입니다. 천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나이가 60 넘었는데 이런 것이가 특히 월간에 이런 게 있어요. 월간에 이렇게 있으면 내 중심 생각이거든요. 항상. 이런 게 월간, 천간 이런 데 있으면요. 항상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요. 당신 스스로를 믿으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천간에 있는 사람이 준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준비 없는 사람이 붙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난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곡간에 가득 남겨둔 곡식을 덜 먹고 남기는데 꼭 준비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그걸 또 먹고 가요. 맞죠? 항상 그래요. 그거는 항상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빠졌다. 겁제 빠졌네. 겁제도 있어요. 겁제도 그래요. 겁제도 되게 흉기가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제일 크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걱정이고요. 근심, 불안, 공포로 넘어갑니다. 항상 근심이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게 공포스럽게 만들어가요. 이 정도까지 가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사람이 공포스러워 막 죽겠지.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공포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그냥 근심이에요. 걱정도 아닙니다. 이 걱정보다도 있잖아요. 근심이 더 커요. 그래서 막연한 근심이 있어요. 막연한 근심. 이제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참 놀라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상담으로 오셨는데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그런데 연세가 60 후반 넘었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참 이쁘게 손을 잡고 저도 상담실을 좀 높아요. 또 계단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서까지 조심해서 서로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계단도 아니라 근데 두 분이 올라오는데 서로 좀 조심해서 와야 된다. 그 있잖아 손 꼭 잡고 올라 뭐 난간 꼭 지락하고 이러더라고. 계단도 몇 개 더 안 해요. 그때부터 인고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오셔서 가족 상담하는데 이런 글씨가 천간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다들 계속 걱정만 해요. 그 걱정 중에서 제일 큰 걱정이 우리 남편 안 아프겠나? 우리 남편 이제 이렇게 나보다 일찍 가면 어떡해? 또 요 와이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와이프가 있잖아, 그지? 나는 걱정이 우리 와이프가 아플까봐가 걱정이에요. 뭐 이런 거 그냥 하고 이야기해요, 서로. 근데 옆에서 보니까 막 보기 싫더라고. 자꾸 떠보니까 자꾸 근데 그 상담원 내한테 이렇게 노래가 그런 걸 이제 근데 얼굴은 되게 좋으시더라. 두 분 다 이제 은퇴하고 조그맣게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사는 모습은 참 좋은데 두 사람이 뭉쳐도 이거를 못 벗어나더라고. 아니, 이제 늘 꼼짝도 안 하고 두 분이 항상 이제 그 은퇴, 뭐, 공직에 있고 대기업에 있다가 두 분 다 은퇴하고 이쁘게 이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텃밭도 가꾸고 해요. 보기 되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그 멀리서 몇 시간을 차 타고 와가 들어오면서 이 계단 올라올 때도 서로 막 땡기주고 밀어주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 그런데 이 걱정이 뭐가 걱정이냐니까 그게 걱정인 거라. 아프면 어떡하겠노? 우리 남편 더 이상 안 아픈지 좀 봐달라. 우리 와이프 안 아픈지 좀 봐달라. 그렇다고 두 분이 지금 어디 아프지도 않아요. 이런 분 잘 없습니다. 그래 내가 굉장히 있잖아, 그지? 쇼킹했어요 진짜. 아 이런 상담 참 멋지다. 그러면서 계속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이 이야기가 괜찮다. 그리고 우리 끝까지 둘이 우리 안 헤어지고 살 수 있겠나? 둘이 마음이 그래 좋은데 그걸 물어봐요. 70도 안 돼서. 우리 끝까지 안 헤어지고 살 수 있겠냐는 거는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잖아요. 내가 안 헤어지면 그뿐인데 그 말에는 뭐 있냐면은 저 사람이 내 버리고 가면 못 잡겠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은데 얼굴 쳐다보면서 내 버리고 가면 안 된대 이런 이야기를 해요. 70이 다 되셨는데 이런 글씨가 천간에 막 둥둥둥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이런 글씨가 천간에 있으면 일할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진짜 쉽지 않은 일도 많이 하고요. 남들 못한 것도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편인 상관, 편관 이런 거 겁제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회생활도 그리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글씨가 노년이 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불안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부부가 뭉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부가 뭉쳐서 하나가 됐으면은 완성품이잖아요. 완성품.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두 분은 이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 부부가 음양이 만나서 하나의 완성품이 됐는데 본인 마음에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본인들 마음에 둘 다 우리는 완성이 안 됐고 구멍이 지금 났다고 이렇게. 우리 둘이가 이게 발기라는 걸 만드는데 요렇게 만들어졌고 구멍이 있으니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증을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하나 가져보라 했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천주교, 기독교 다니까 종교가 한 개도 없대.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최고 또 좋을 수 있는 거, 또 그리고 마음 편할 수 있는 거는 산에 가는 게 안 좋겠나, 그죠? 그렇다고 머리 깎고 산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여행 삼아서 이렇게 두 분이 다니면서 절 같은 데도 가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하나 가져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 이야기 하니까 해답을 찾았다 그러갔어요. 아, 그게 답이다. 뭐냐면요, 불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 정신적인 불안이에요. 두 사람이 다 늘 손잡고 다니는데 뭐가 그래 불안하겠노, 그죠? 우리 엄마, 90세 된 저희 엄마 하는 말이 남녀는 나이 들어서 손잡고 다니면 안 된다 있다, 참. 우리 엄마는. 왜냐하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진대. 그러니까 딴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할 때 엄마 그러더라고. 저희 형부하고 거든이하고 그냥 굉장히 인구 부부예요. 어디 갈 때마다 손잡고 되고 하니까 엄마가 손 놓고 다녀야 된다고, 손 놓고. 왜 나이 들어서 손잡고 다니냐고 하니까 우리 형제가 되게 많거든. 아, 엄마가 갑자기 또 저런 이야기 왜 하시는 싶었더만 같이 넘어진다, 같이 이러더라고.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를 같이 이제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둘이 넘어지면은 어떡하냐고.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부부가 있을 때 맞잖아요, 그죠? 서로 의지하면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힘들 때는 그지, 뭐 건강에 문제게 병원 갈 때는 같이 데리고 가줄 사람이 있는 거고,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인으로, 그죠? 근데 이 부부는 그렇게 좋은데도 항상 보면 있잖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희 큰언니하고 큰형부는 아주 이제 그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절실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것도 보면 두 분이 원래 처음부터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사람들 자체가 신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자꾸 종교를 찾아요. 손 꼭 잡고 교회 다녀요. 그처럼 방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한테도 제가 어디를 가세요. 어디 가서 어디 믿을 곳을 하나 찾으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뭐 편인이고 상관이고 편관이는 거 근심불안 공포라는 거는 사람한테 그 위안을 못 받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왜 사람이 근심 있고 불안이 공포까지 있냐면요. 인간의 문제가 아닌 것을 벗어난 거예요.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 뭔가가 있는데 내가 눈을 뜨고 본다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건 다 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막연한 게 어떠한 기운이 나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공황장 이런 거. 그건 하늘로 누가 무너지겠냐고. 사람이 한 건 아닌데 뭔가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막 탈라니까 그렇고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해지면은 우리 공황장애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심하다 말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막 뭐 가슴이 막 찌우면서 공포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래요. 뭔가가 쫓아와서 나를 목 조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이런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절대로 내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하고 이제 뭐 스승하고 부모, 친구가 나를 바라보면서 너 괜찮을 거야 그러면 괜찮다고 느껴요. 자가 내한테 괜찮다 했고 자가 내한테 멋지다 해줬으니까. 우리 아기 때 엄마들이 공주야 부르잖아요. 그건 내가 공주인 줄 알잖아요. 네가 나를 공주라고 불러줬으니 나는 공주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공주 소리 못 하잖아요. 내 스스로 어떻게 또 공주라고 하노, 그죠? 제 친구 이름 진짜 공주 있어요, 서공주. 딸 10번까지 딸. 해가지고 이름 할 거 없어가 공주. 진짜 이제 공주예요, 주민등록상에. 있긴 있어요, 공주. 아직도 공주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릴 때는 누군가가 불러줘서 누군가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요. 누군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는 게 있다고. 그래서 가정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흉신이 편인, 상관, 편관, 겁적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나를 믿기에는 뭔가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거 보고 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운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옆에 상신 이야기예요.
이 편인이 있을 때 상신으로 뭘 써야 됩니까? 걱정이 많을 때. 편인이 있을 때 뭘 써야 됩니까? 재성을 쓴다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흉신 이야기 하죠. 흉신, 길신, 흉신 자꾸 이야기하고 흉신은 상신이 뭐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고 달달달 외우면 많어. 쓸 줄은 모르는데. 생활에서 쓸 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는 살면서 근심이 많죠. 막 근심이 많다는 건 생각이 번잡해진 거예요. 생각은 언제 제일 번잡한지 아세요? 하는 일 없을 때. 할 일 없을 때 제일 번잡하다. 자꾸 옛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이제 그 일이 많은 사람은 생각해야 될 것도 못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건망증하고 잊어분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요, 일이 있든지 없든지 자꾸 뭔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없던 것도 막 만들어내요. 진짜 나중엔 아이들은 어떡하고, 누구는 어디, 뭐 조금 눈이 안 보여서 가니까 알고 보니까 무슨 병이더라.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는 이 상신의 방법은 재성이에요, 재성. 편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격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편재가 있으면은 편인이 있어서 견심이 있을 때 뭘 하란 말입니까? 편재, 여행해라, 놀러 다니라 이 뜻이에요. 정제는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저기 내가 안 본 곳에 놀러 가라. 새로운 곳에 나가봐라. 재밌어라 이 뜻이에요. 신나고 새로운 세상이 참 많이 펼쳐져 있다. 네가 지금 방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안 일어날 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뭐 저번에 북한은 늘 우리한테 미사일을 쏩니다. 한두 번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몇 년도에는 지구 멸망한다 소리 늘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니까 유튜브 보니까 뭐 나와서 큰일 났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편지예요. 집 밖에 나가봐라. 네 생각의 틀에서, 네 머리잖아. 이 머리 속에서 움직이는 게 편인이에요. 네 머리 속에서 모든 세상이 굴러가요. 세상은 밖에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까? 세상은 내 밖에 있는 게 세상인데 내 밖에서 내가 이제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직접 알아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움직였어요. 편인이 머리 무지하게 좋은 거 아세요? 편인이 머리가 좋아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지적재산권으로 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좋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지적이라는 건 이때까지 있어 왔던 것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때까지 있어 왔던 거,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습득하고 그걸로 뭐 자격을 따고 해도 될 만한 그러한 지식들, 이런 것들로 뭔가 만들어 놔야지 편인이 분명히 성공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편인이라는 게 성분이 천간에 있으면요. 잡다한 생각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 아는 게 세상에 나가보니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내 혼자 하는 거예요. 편인의 머리는 내 속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줘야 되고 머리를 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깨우치라 그래요. 깨우치라. 편인이 깨우칠 때는 편제대로만 깨우칩니다. 일단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으니 우리 그 부타처럼 탁 앉아가지고 내 혼자 이제 이 머릿속에는 우주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돌아가도 되는 생각을 할 만한 직업을 가지면 돼요. 인정받는 거. 그거 외에는 편인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인 보고 우리가 오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해는 내가 오해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상식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내 혼자 생각한 걸 내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나는 네 오해 안 했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오해하니까 내가 오해한 거예요. 너 좀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 항상 이 평간만큼 억울할까요? 평간은 늘 억울하고요. 뭔가 억울해요. 뭔가 세상이 다 억울해요.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거. 이렇게 평간이에요. 제가 우리 큰딸한테 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일적인 부분이 뭐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딸한테 뭐 좀 물어보래요. 큰일이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야, 그 내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래 말래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애가 진짜 많거든요. 막 화를 막 이만큼 내요. 항상 그럴 때만. 그러면서 나한테 갑작스럽게 결정하라 소리 하지 마. 해라 하지 마. 이래요. 갑작스럽게. 근데 그런 건 원래 갑작스럽게 결정은 일초에 하는 건데 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는 것도 며칠 전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해라로 들리는 거예요. 뭐 해 이게 공부잖아요.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두리공 한 바퀴 돌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닌 사람은 이해 못 합니다, 이거는. 아닌 사람은. 벌써부터 그렇게 나한테 뭐라 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 뭔가가 생각지 않은 아주 큰 기운이 나한테 눌러떴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짓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조금 미리 커팅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안 생겨야 돼요. 쓸데없는 거짓부터 없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부터. 그런 편지예요. 세상 밖에 나가라.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 TV나 이런 거 보면은 손잡고 이렇게 막 여행 같은 거 하는 거 참 보기 좋지 않나요, 그게?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여행하고 뭐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이런 거 이게 편지인데 내한테 없는 세상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지 보고 여행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세계 여행 이런 이야기도 더 많이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자꾸 보면은 우리가 트이잖아요. 이렇게 아는 게 또 이제 아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근데 만약에 이제 걱정해서 근심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불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불안해요. 원래 상관이라는 게 항상 불안하거든요. 뭐가 일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식신은요, 뭐 나한테 주어진 거 해요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상관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어쩌다 그지 또 다른 일이 언제 안 생기면 어떻게 나한테 재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게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상관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자리를 잘 이탈합니다. 원래 상관은 자리 이탈 선수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자리 이탈이에요. 그래요. 그 자리를 벗어나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거는 대구 말인데 오징어 가생하는 거 안 하시네. 맞죠? 네. 어릴 때 놀았잖아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왜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노? 우리 개인이 그랬잖아요. 이게 운동장에 그렇게 둥그렇게 원거리 놓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나오면 뭐 있잖아. 그지? 있잖아요. 이것부터 왜 우리는 그거 들어가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어릴 때 제가 상관을 좀 쓰거든요. 어릴 때 이게 참 싫더라고. 왜 우리가 동그라미 그런데 그 안에 왜 내가 들어가야 되냐고. 나는 이거 안 들어가고 싶다. 그래놓고 제일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데 새로운 상관이 관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을 어기고 싶은데 못 어기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이야기예요. 억지로. 상관 있는 사람이 억지로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억지로 한다는 게 내가 싫어하는데 이거는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해 준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이거 사실은 이거 나는 안 하고 싶어. 내 몸이 안 하고 싶은 걸 아는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내가 관에 맞춰 줬대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식신으로 보거든. 그래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 너무 잘했어 소리 안 해.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한 어떤 이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천간 상관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잘했다 칭찬하시면요, 막 방방 확 날아다녀요. 더 잘해요, 막. 이게 천간 상관이에요. 근데 항상 그러면은 나는 칭찬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마음이 그럴 만한 일이 없을까 봐서 항상 불안하고 난잡하고 있잖아요. 뭔가 산만해요. 뭔가 찾아요, 이렇게. 혹시 뭐 없을까? 그래서 보면은 은퇴하고 이렇게 다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 은퇴하고 뭐 어디 이제 텃밭 같은 거 가꾸겠습니까? 그러는데 보통 상관 있는 사람들은 100% 가꿔요. 100%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질서 맞춰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 똑같은 말인데 제가 텃밭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텃밭이 다 똑같은 텃밭이겠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텃밭이 관이 좋은 사람은 반듯하게 다 규격 맞춰가지고 그거를 탁탁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는 텃밭도 있고요. 관이 좋으면요. 당신 텃밭 맞는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심으면 좋겠습니다는 관이 많은 상담가가 얘기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본인은 상관을 갖고 있어요. 텃밭? 그러면 골도 안 만들어요. 그냥 마당이 다 텃밭이에요. 그냥. 너도 못 심고 저도 못 심고 뭐 올라오면 거 보니까 안 올라오면 거 보잖아. 그지? 안 올라오면 말고 올라오면 좋고요.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상관은 저지레라 하잖아요. 자꾸. 저지레 할 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 말을 보고 더 좋은 이야기로는 재밌는 거리가 없으면 불안하다 이 뜻이에요. 할 거리, 일거리, 먹거리, 뭐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불안치않아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상관이 이제 보면은 정인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 정인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 불안감을 내 스스로 낮춰요. 이렇게. 아, 지금 당장 뭐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 안 받아도 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뭔가가 지금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정인이 있으면 모릅니다. 아, 그냥 하던 거 똑같은 거 꾸준하게 해도 괜찮아. 왜 상관이 그런 생각하냐면요. 나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편의는요. 나 빼고 세상 사람은 걱정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그냥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만 그렇다 하면 이때부터 우울증이 들어가기 시작해. 우울증 모드. 그쵸? 그래서 상관은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상관에 정인이 있어서 괜찮을 거야. 아유 그래. 하던 거 꾸준하게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새로운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새로운 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눌러야 됩니다. 이거만 되면은 그렇게 불안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으로 차분해지다라고 하거든요. 인성은 차분하게 만듭니다. 차분하게. 그거는 기다릴 줄 아는 이야기예요. 기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좀 이렇게 쉼이라는 걸 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인, 상관, 편관 중에서 제일 쉬지 않는 게 상관이에요. 그렇다고 또 결론이 있지도 않습니다. 잠실 안 있어요, 잠실. 뭔가 좀, 하루하루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 상관 애기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뭐 하고 있잖아요. 뭐 장난 갖고 공이 놀고 있어요. 밥 먹자 하면 딴 데 가 있어, 글쎄. 또 뭘 하고 있는데, 상관이 너무 과다하면요. 내가 했는 거 정리 안 하고 여기서 딴 거 하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를 정인이라 합니다. 상관 정인, 마무리를 정인이라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가 명확하게 마무리가 되고 뭔가 결론이 났으면 마음이 편안할 건데 불안하지 않을 건데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됐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또 특별한 일거리를 찾습니다. 상관이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도 이것저것 많이 걸칠 수가 있거든요. 이 걸치는 이유는요. 다 물어보세요. 나는 한 5가지 일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그래 합니까? 답은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한 개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한 개 많은 사람한테는 물어보면요. 이거 놓고 전화하게 하면 뭐가 되긴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중 한 개는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요. 5가지 일을 걸쳐 놓는데 그중 한 개만 되면 4개는 못 잡고 4개는 불안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항상 천간 상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천간 상관이에요. 지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지에 있는 상관이 일이에요. 새로운 일. 지지식신은 늘 하던 일. 천간의 상관은 늘 불안한 거. 이런 겁니다. 천간식신은 항상 편해요. 이건 천간과 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인성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불안증 없는 거. 제일 무서운 게 공포예요. 이렇게 공포. 공포라고 하는 건 우리 왜 귀신 나고 막 공포스러운 거 있잖아요. 공포스러운 사람들 눈 감는 거 싫어하거든요. 눈 감으면 막 온대 이렇게 막 온다 하더라고요. 그 공포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거냐. 비명이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편인, 상관, 편관으로 줄 잘못 서면은 우리가 신받아요. 줄 잘못 서면요. 근심도 있고요. 불안하다가 나중 보면 이게 막 공포스럽게 막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편관이라는 거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귀신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편한 단어로 그냥 생각했어요. 귀신이 무서운 사람은 귀신이라 하죠. 나보다 더 큰 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 어떻게 못하면 귀신인데 뭐 나보다 큰 귀신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공포가 오니까 신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사주팔자 보고 선생님 제가 신받을 사주인가 이런 물어보거든요. 신받을 사람은 사주는 없고요. 신도 마음대로 오지도 않아요. 오락한다고 오나 가가. 신이 오락한다고 오겠나. 근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는데 신받을 사주라는 건 없지만은 본인이 어떤 큰 기운이 있어서 무서운 기운에 눌릴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있어요. 그거는 편관을 제어 못하면 그래요. 편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기운이 있어요. 어슷한 기운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산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오싹하잖아요. 이런 기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 나도 모르는 뭉치다는 이런 거. 그리고 자꾸 나한테 뭐라 아까 똑같은 말이라도 해라치 하는 거. 너 해 이런 거. 쿡쿡 찌르는 거 이런 거. 이런 누르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느끼는 게 편관인데 편관이 많고 굉장히 신약하면은 본인들로는 굉장히 자기가 예리하고 뭐가 있다 하지 딱 잘 갖추는 거. 촉이 있다 해요. 근데 이 예리하고 촉이 병쳐가지고 내가 이 예리한 것을 못 감당하면은
신경과로 가야 되고 정신과를 가야 되고 그 다음은 신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공포까지 가게 되면은 이 평가는 아까 이거는 근으로 있어야 된다 있잖아요. 비견, 억지의 근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서 이 공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 제가 어디에서 뭐 슬쩍 옛날에 유튜브도 봤는데 제일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거, 불 끄고 새까만 거, 옛날에 일제시대 그렇게 했다면서요. 공문할 때 뭐 새까만 거 이렇게 덮고 막 꽹과리 같은 거 소리 막 무서운 소리 있잖아요. 막 들리게 하면은 돌아본대요 사람이. 그거는 진짜 공포스럽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무섭냐면요, 깜깜할 때 무섭잖아요. 눈 뜨고 있을 때 안 무섭거든. 그 애기들이 밤만 되면 무섭다 그래. 밤만 되면 무서운 거고요. 10월 같은 때 한 8시 9시 넘어가 깜깜하잖아요. 그럼 느낌이 막 바람 소리 들리면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이게 우리가 공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편관입니다. 편관이 공포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기운이 있어서 이 기운이 나를 누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근이 있어서 너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깜깜한 데 가는데 누가 서저 보이거나 이러면은 당당히 서서 너 누구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 그거 많죠? 근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 귀신한테 이겨요. 선생님. 그런데 뭐 어서다고 막 이러면 막 도망가야 되는 사람 대부분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기고 뭔가가 있잖아 생각지 않게 딱 나타나요. 그러면은 보통 두 부류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부류와 도망가는 부류예요. 근데 앞으로 나가는 부류는 살피고자 했다고. 그죠? 자 누군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너를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양인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난세의 영웅. 난세의 영웅 양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저거 뭔지 알아볼게. 이런 거잖아요. 큰 사건이 있다. 그런데 그 분명히 저기 들어가면은 뭐 전쟁터 이런 데 갔다. 이렇게 전쟁터 갔다 싶어도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아주 큰 건이거든요. 아주. 왜 양인이 걸럭보다 더 힘이 좋냐면 걸럭은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걸럭은. 그는 근이라 하죠. 나를 믿는 거고요. 양인은 누구를 믿냐면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큰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걔를 믿는 거예요. 결혼 자기가 자기를 믿는데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믿어요. 그래서 걸럭격들이 보통 라이센스로 직장생활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믿어요. 걸럭은 내가 누가 돈 좀 빌려줘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줘요. 줄 수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500만 원 줘도 내 삶에 별로 문제 없어 이걸 줘요. 급제는요, 양해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 발휘하면 그게 약간의 막 신기도 들어가고 누구의 덩도 없고 막 이렇겠죠. 그렇잖아요. 내 누구 아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걸러 급제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능력, 라이센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등을 많이 업어요. 나보다 더 나은 재능이 많은 사람의 등을 업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재능 제일 많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좋잖아요. 딱 한 사람 정약하면 나 예수님 해보면 되지 뭐. 예수님 딱 등이 업어보면 이만큼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는 평관은요. 평관이라는 양미는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 갑자기 뭐 귀신 같은 뭔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능력으로 부족하다고. 일단 평관 자체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라. 그러면 이때 내 능력 플러스 뭔가 더 탁 있는 게 있다면은 누를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뭔가 막 엄청난 기운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되게 무섭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로 이렇게 대항합니까? 십자가 탁 있잖아요. 우리 엄마 침대에 항상 십자가 있거든요. 마귀야 몰려가라 항상 몰려. 네, 밤에 무서운 꿈 같은 거 꾸시고 하면은 항상 일어나서 십자가 딱 들고 막 기도하면 또 괜찮대요. 이걸 이야기한대. 이건 내 능력은 안 되고 누구의 능력을 좀 빌리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평관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면요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 능력은 특별히 내가 뭘 잘한다 돈이 많다 이게 아니고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이거 한 개도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이런 이야기 이게 하대요. 나 괜찮아 나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하면서 가면 갈 수 있어요. 나 무서워 하면 못 가요. 한 발짝도 못 뛰어요. 그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공포를 편관이라 하는데 천간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 그래도 이 공부를 했다고 자꾸 뭘 좀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보통 60 넘어가고 70 넘어간 사람이 물어볼 때는 이거 물어봐요. 내 괜찮겠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물어볼 때 첫 번째 건강이나 이런 건 오행으로 쪽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같이 이제 반응하고 진짜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상담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아주 팁입니다. 이런 것이 천간에 특히 월간 연간에 있으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니 이런 것들을 가지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요즘에는 신 받는 사람이 그래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부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신 받는데요. 이렇게 나는 뭔가가 좀 이상해서 신을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걱정, 근심도 있고요. 불안하다고 공포까지 오죠. 이 편관이라는 이 신을 만약에 이렇게 상신으로 이제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급조로 가지게 돼버리면요. 어떤 귀신을 내한테 넣어서 내가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으로 가져서 내가 능력이, 내가 당당히, 나 괜찮아. 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하나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옥황상제를 갖고 오고 싶고 무슨 장군을 갖고 오고 싶고 그래서 이 속에 하나 나 외에 나 같은 하나를 더 넣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걸 편관한테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무속인들은 나를 안 높인대. 우리 이제 귀신, 우리가 귀신 영화, 공포 영화 봤을 때 귀신이 말 높이는 거 봤어요. 말 안 높잖아. 그리고 말해가지고 툭툭툭 나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요. 벌써 말을 놓는 거는 내가 너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으로 높기는 힘들잖아. 그러니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어떤 기운이 있는 뭔가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스럽고 이럴 때는 이제 근으로 가야지 급제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편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급제라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편관은 급제로 제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인입니다. 양인 급제를 제어한다는 거는 그 업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인 업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나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당당해야 돼요. 근데 이 당당함에 만약에 급제를 한 개라도 쓰고 싶으면은 지식이나 공부하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런 걸 한 개 업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쩌자는 걸 업어가지고 있잖아,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 욕하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급제 나가라 하니까 나가지도 않아요, 그 급제가. 나는 급제 안 나가면 못 잘긴데. 급제가 주인인데, 내보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 명리 하시는 분들은 방법론을 일러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또 캐치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하지 않겠나. 이걸 일러주는 게 우리가 명리하는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오늘 요거 이야기했습니다.